안녕하십니까. 땅사고 건물사고 부자되고의 땅사고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정상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5일이고요 가장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헛도는 전월세 상한제, 임차인이 먼저 5% 넘게 인상 제한하에서 계약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례를 보면은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이사 못 가거나 전세를 입주 아파트 같은 게 굉장히 싸게 내주잖아요. 그래서 현재가 법은 시세예요.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도 상호 합의 때는 문제 없다,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여기는 그 자세해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서울 반포동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A씨는 자녀 학교 문제로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보통 아파트 가격이 뭐 때문에 올라요? 그래요, 자녀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자녀 학교 문제 때문에. 임대료 인상폭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었지만 A씨는 집주인에게 먼저 연락해 전세금을 5% 넘게 올려줄 테니 재계약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집주인은 찜찜해 했어요. A씨가 간절히 부탁하니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A씨는 처음에 입주할 때 시세보다 저렴했던 전세보증금 14억 원을 시세 수준인 17억 5천만 원까지 25%나 올려 지난 1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임대차 2법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에 시행됐지만 세입자 스스로 상한선 5%를 넘겨 재계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속출하겠어요? 물건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물건이 없으니까. 집주인이 먼저 나가달라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쫓겨나야 되고, 내 자녀는 무조건 여기 학교에 다녀야 되고, 이런 문제가 겹쳐서 그러겠죠.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5%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 전세시장이 공급자 우위가 될수록 당분간 이런 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이후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원하지 않는 곳에 살게 되는 딜레마가 늘고 있어요. 자녀 학교가 가까운 곳에서 전세로 살던 세입자는 멀리 이사 가고 자녀 교육을 다 마친 집주인이 학군 좋은 곳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입자 스스로 상한선 5%를 넘겨 재계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도 이런 계약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어요. 세입자가 임대차 2법을 제대로 알고 있고 이 계약이 불리하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했다면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5% 이상 올려줘도 된다. 그 대신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 1회가 남아 1년 뒤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강압에 의해 세입자가 어쩔 수 없이 임대료 5% 이상을 올려줬다면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 간 합의로 한 계약은 임대차 2법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시장의 공급자 우위 시장이고 24일 KB 부동산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17일 기준 서울 지역 전세 수급지수는 전주 186보다 2.7포인트 더 올라 180, 189, 190이 다 됩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등 강한 규정을 내놓을 때마다 올라가면서 2015년 10월 첫째 주 191의 최고 수치로 치솟았습니다. 전세 수급지수는 전세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0에서 200 사이 숫자로 표시되고요. 100보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이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200에 근접했다는 뜻은 전세난이 심해졌, 거의 전세난이죠. 전세가 지금 190인 전세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가 재계약하기 위해 스스로 임대료를 5% 이상 올려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세입자가 중고등학교 자녀를 돕거나 처음 입주할 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셋집을 구했고 입주한 지 2년 된 아파트에서 주로 빚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속한다고 엄청 했죠. 그래서 미끼 매물이 사라지자 강남 전셋값들이 한 1억 5천에서 2억씩 올랐다고 그러네요. 미끼 매물, 근데 그거나 똑같겠죠. 헬리오시티 매매 호가가 16억 원, 전고가보다 2억 3천만 원 올랐고요. 매물 품기도 매도자 우위로 가을 이사천 전세대란 우려에서 시장 건전화에 의한 통과 의뢰. 그리고 전세값은 불안한데 내달 수도권 입주가 63%로 뚝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졌네요. 가을 이사차 대량 가능성이 있고요. 경기 78%, 인천 89% 물량이 급감하고 있고요. 서울 8% 줄어 4,260가구 집들이 하고 세종, 전남, 강주 등 지방은 여유롭다.
개포 포레스트 서초 리더스원 등 입주 예정 단지 전세 품귀 심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택지지구 도시개발 연말까지 2만 1000가구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 푸르지오 퍼스트에서 605가구, 충남 홍성 내포 신도시 790가구, 경북 경산 하양지구 구모 올림 620가구, 경산 하양지구 하양제일풍경지역 614가구,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 8학원 737가구, 충남 아산 모종 1지구 힐스테이트 999가구, 충남 단지 수청 1지구 동구 센트럴빌 1195가구, 전주 에코시티 66블록 더샵 576가구, 강원 원주 태장 2지구 칸타빌 907가구 대웅건설이 공급할 예정, 올 하반기 예정이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똘똘한 한채 열풍, 예면밭당 강남 목동 주상복합 신고가 속출. 지금 서울에서 똘똘한 한채 찾고 계속 서울에서 주거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주상복합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지하로 주차장을 많이 팠잖아요. 그래서 나오는데도 굉장히 불편하고요. 주상복합 아파트가 또 통유리로 되어져 있어서 전기요금도 좀 많이 나오고 하여튼 이런 아파트가 그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주상복합 아파트가. 물론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주상복합 아파트는 그 기존의 나쁜 점을 또 이렇게 커버해서 신규 주상복합 아파트는 또 더 좋은 면조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체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의 단점은 또 뭐냐면은 요즘 트렌드 아파트가 공원 같은 보통 일반 아파트가 많은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다가 공원과 같은 이런 것을 꾸미는 데 반해서 주상복합 아파트는 그런 것을 많이 못 꾸며놔요. 근데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자, 그런 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강남이나 목동의 주상복합이 신고가가 속출해요. 근데 여기 강남이나 목동이 주상복합이 신고가가 속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입니다. 교육. 왜냐면은 내가 다닌 자녀의 중고등학교를 이사를 전학을 못 시켜요. 계속 다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소득자 고가주택의 핀셋 세폭탄, 무너진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개인 상위 1%가 전체 세금의 42%네, 기업은 78% 이렇게 하고요. 이제 사람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정부나 예전에 모 당에서 상위 1%의 재산을 강제 몰수해서 분배하자, 서민들한테 나눠주자, 이런 식의 이게 제가 봤을 때 그런 건 좀 공산주의에 가깝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중산층이에요. 그래서 상위 1% 애들 재산을 다 뺏어서 나한테 지급해주면 엄청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럼 당장에는 좋아요.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만약에 진짜 시행했다고 쳐봅시다. 실제로는 지금 세금을 이제 강제 몰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세금 지금 1% 상위 1% 애들한테 엄청나게 부과를 시키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상위 1%한테 부과하면 상위 1%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대한민국을 탈출합니다. 대한민국을 탈출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걔들이 망하든지 탈출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1%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1%들이 대기업 회장님이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기존에도 세금을 엄청나게 내고 있어요. 누가 뭘 해도 그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대기업 회장님들이나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지방에서 3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3억에 대한 세금, 재산세 겨우 해봐야 30만 원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30억짜리 40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금 얼마를 낼까요? 종부세까지 해서 연에 1억도 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래도 세금을 많이 내는 건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망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상위 2%, 3%, 10%까지 또 걷어내서 걔들이 또 망하고 계속.
근데 하이자들한테는 이게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대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돈 관리를 좀 못하는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 근본적으로 돈 관리를 좀 못하는 거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실험인데, 어떤 국민들, 어떤 지역에 만약에 10만 명한테, 어떤 도시 10만 명한테 강제로 다 10억씩 나눠줬다고 쳐요. 1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질까요? 어떤 사람은 20억, 30억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겨우 10억 그대로 유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2억 뭐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억, 8억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억 유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억 다 탕진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0억이 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막 돈을 공짜로 막 준다고 해가지고 살아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고소득자한테만 계속 세금을 왕창왕창 때리는 것은 무엇이다? 황금알을 낳는 고의를 계속해서 사라지게 하는 거다. 만약에 이런 고소득자, 대기업 한테 계속 세금을 때리면 고소득자가 사라지고,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이런 뭐 SK, 이런 LG 이런 그룹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기업 자체가. 그런 대기업 자체가 사라지면 고소득을 벌일 수 있는 직업도, 인구수도 줄고,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 같은 뭐 그런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부과를 시켜야지, 과도하게 부과를 시키는 것은 아직 그나마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금은 뭐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대한민국을, 또 한민족을 좀 사랑하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문화권과 언어도 완전히 좀 다르고서 그런지, 우리는 지금 현재 가까이 한 나라가 중국, 일본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엑소더스 같은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것은 뭐 한 대륙에 뭉쳐져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세금을 강하게 때리면 바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영국이나 그쪽이나 미국이나 같은 언어권을 막 영어라는 언어권으로 많이 엮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때리면 어떻게 된다? 그냥 이렇게 다른 나라로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게 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죠. 굉장히 그 마음속에 그 한민족에 대한 그런 것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뭐 낫지 않나, 이렇게 그나마.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강하게 지금 때려도 우리나라 대기업에 있는 회장님들이나 뭐 이런 기업가분들이 한국을 탈출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이거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그럴까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같이 좀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제가 뭐 좋게 보여집니다.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좀 과하게 안 때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땅사고TV의 임동성입니다. 저는 카페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이렇게 하고 있고요. 토지, 꼬마 빌딩 상가, 공장, 모텔 이런 거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웨이 판매 사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코웨이에서 나온 정수기, 그 다음 공기청정기, 그 다음에 침대 매트리스, 침대 매트리스도 찐득이 같은 거 제거해 드린 겁니다. 이게 다 월 단위로 2개월에서 4개월 단위로 해 드리는 거고요. 뭐 안마의자, 그 다음 뭐 삼성전자 제품도 같이 팔고요. 연수기, 비데 이런 것도 다들 팔고 있습니다. 다 월 단위로 할부해서 팔고 있고요. 저를 통해서 해주시면 부동산 또 이렇게 상가 설치해 주셔서 같이 좋은 제품 공급해 드리고요. 이렇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가습기, 청정기, 연수기 이런
이런 것 1위 상품 공기청정기 정수기의 1위 상품 코웨이 정수기를 한번 고급스러운 정수기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